안녕하십니까, 윤코치입니다. 오늘은 공기업 면접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면접관으로 제가 갔었고요. 그리고 저는 면접관 교육을 참 20년 동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면접관의 역할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면접에 관련된 글도 쓰고 있지만, 요번에 면접관을 갔다 오면서 사실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많은 실수가 있어가지고 이 실수를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공기업에 지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10가지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자소서에 자기 이름을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상황에서는 자기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 실제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소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도 지원 번호나 응시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자기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면접 상황에서는 자기 이름을 밝히면 안 된다. 자소서에도 자기 이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거는 경력사항을 빠뜨리면 안 돼요.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 빠뜨리면 안 되냐면, 이게 사실 경력이라는 부분은 내가 돈을 받고 일한 거고요. 경험이라는 것은 돈을 받고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회계사무소에서 내가 한 10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를 경력으로 써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아르바이트니까 이거는 쓰지 말아야 될 건지. 이거를 사실은 그래서 빼먹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면접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 중요한 경력인데 그 직무하고도 직무 적합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실은 여러분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돈을 받으면 뭡니까? 이거는 경력이라고 봅니다. 돈을 받지 않으면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10개월이라는 거는 6개월 이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신입에게는 그렇게 경력이 많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 본인이 했던 경력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적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직무를 정확하게 어떤 직무인지를 반드시 분석해오고 오셔야 돼요. 근데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직무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 이거는 사실은 합격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건지 만일 모른다면 그쪽 분야에 다니는 분이나 그 회사에 다니는 분을 직접 만나보거나 아니면 전화로 여쭤봐서 좀 더 직무 분석을 좀 하고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블라인드 면접의 장점을 몰라가지고 솔직하게 너무 자기 취약점을 드러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 중에서도 이게 취약한 단점을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한 단점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야지, 개선하기 어려운 것들을 막 얘기하시거나 이러면 이거는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 공기업 면접을 여러 번 갔었는데, 남자분인데 본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가 공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이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직을 하려냐라고 물다 보면요, 심지어 우는 사람까지 봤어요. 이게 본인이 그러면서 만일에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면접에서 실패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본인이 이유가 있으니까 굳이 대기업에 다니다가 공기업까지 와가지고 면접을 볼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울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면접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시간도 지금 한 1, 2분 남았는데 본인이 의자에 일어나가지고 가려고 하는 친구를 붙잡은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것도. 그게 뭡니까? 바로 차분하게 자기가 끝났다 그리고 확인하고 인사를 면접관이 벌써 인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라고 인사하기 전까지 본인은 그냥 앉아 있으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일어나거나 하시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섯 번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응시 번호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뭘 합니까? 자기 이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무슨 학과를 나왔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막 이런 얘기하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죠. 본인 이름 얘기하셔도 안 되고 본인 학과 뭐 학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학교까지는 물어보지 않으니까 학교는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꼭 그 부분을 자기가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감점이 되거나 그게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 일곱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심지어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렇다고 면접관이 가서 실제 막 이렇게 크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감 있게. 근데 목소리를 너무 작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목소리를 막 무슨 소리를 크게 막 외치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아주 작게는 안 되고 그냥 평상시 말하듯이 그래서 상대가 잘 들릴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멘탈이 본인이 약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친구가 있어요. 중간에 보다가 보면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멘탈이 약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멘탈을 강하게 가지셔야 돼요. 스스로 무너져서는 안 되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중간에 면접을 잘 못 봤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가 그 부분은 또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너무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 가셔야지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아홉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질문을 아예 대답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시간을 달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생각을 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좋지 않은 응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묻지마 지원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거기에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서 대부분 어떻습니까? 공기업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직무와 적합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적합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무슨 면접을 어떤 시험 삼아서 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 자체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묻지마 지원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지원할 때는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수록 합격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윤코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